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 있는 1인 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대구에 사는 1인 가구는 총 30만 5천 가구입니다. 전체의 12.5%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이 중에서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중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의 비중은 39.8%로 12만 1천 가구였습니다. 청년층보다 7%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를 보다 세분화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60대는 24.1%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중도 점점 증가하면서 2015년보다 20.8%가 더 늘었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9.3%는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1인 가구로 진입한 겁니다.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남녀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혼이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혼과 사별 순이었습니다. 여성은 미혼이 45.9%로 가장 많았고 사별과 이혼 순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를 보면 남성은 절반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여성의 41.8%는 자가 형태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한민국 시장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앙 집권에서 벗어나 지방화를 이루지 않으면 인류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절반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장도지사협의회장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따른 국가위기 극복 대안으로 지방화를 강조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저출산과 교육 등 당면한 현안 과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최대 과제는 지방화라는 겁니다. 서울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 전부 지친 삶을 살도록 또 학교, 학원, 정신과 인간이 말살되는 교육제도,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지금 인간의 본성을 말살시키는 이런 교육제도, 아파트 문제, 그다음에 서도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 못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한국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절반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신인을 좋아하니까 또 선거 때만 되면 바꿔라 이래가지고 50%가 바뀐다는 무조건 50% 바뀝니다. 이번에도 50% 바뀔 거예요. 내 편만 좋아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을 바꿔야 되는데 이와 함께 관주도로 국민소득 만불 시대를 열었다면 3만 불 시대는 기업이 주도했고 5만 불 시대는 민이 주도해야 한다며 관은 지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추위만큼 꽁꽁 얼어붙은 우리 지역 경제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골목 상인들은 지금이 코로나19로 고립됐던 때보다 손님이 더 없어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지역 특성을 잘 살려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먼저 보실 리포트는 기존에 있던 환경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이야기를 담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수원 화성의 행궁마을 이야기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으로 가득한 거리. 화성 행궁을 품은 마을, 수원 행궁동입니다.
MZ세대부터 중장년층, 가족과 친구, 연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소답게 추운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물도 안 높고 해가지고 그리고 감성 있는 카페 많아서 자주 와요. 카페 갔다가 저기 성곽 걷고 이렇게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트리와 장식, 반짝이는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끼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성곽길 풍경. 이른바 행리단길로 널리 알려진 행궁동 일대는 고즈넉한 한옥과 어우러진 색다른 볼거리로 특히 MZ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4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사진 찍을 때가 많고 카페도 다 그런 인스타 감성을 사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상인들은 수원화성 행궁 풍경과 어우러지면서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인테리어와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재들이 뷰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장점으로 활용을 해서 포토존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옥 컨셉의 음식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 층부터 어르신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나 메뉴에도 신경을 썼고요. 지역 상인들의 다음 목표는 방문객들이 더욱 오래 머무르는 행궁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마을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SNS 홍보는 물론이고 플리마켓을 비롯한 상인의 차원의 행사도 늘려간다는 포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으세요. 이제 식사하시거나 커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이제 늘려서 체류 시간을 늘려. 수원화성 일대에서 풀어가는 VR 게임 수원화성의 비밀. 수원시는 내년 3월 체험 구간을 늘리고 상점 안팎에서도 게임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 행리단길이 단순히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수원화성 배경으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원화성 일대에서는 문화재 야행과 능행차를 비롯한 굵직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화성 행궁을 품은 관광지 행리단길.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이 보다 오랜 시간 행궁동에 머물 수 있도록 즐길 거리를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수원 화성의 행궁동처럼 오래전부터 있어온 공간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곳도 있지만 없던 걸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심는 데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고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평군 이야기인데요. 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2년 추진됐던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양평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딜라이브의 신승훈 기자입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하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 강하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2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굴림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국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상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할 겁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명 먹거리 관광지가 된 충남 예산시장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듯한데요. 예산시장은 자타공인 음식점 사업의 천재란 별명을 얻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의 직접적인 지도로 전국에서 유명한 먹거리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충청남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백 씨와 손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호석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예산시장.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력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메뉴입니다. 백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 등 예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의 개발을 돕고 전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여기 와서 장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6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이 업로드돼 큰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다른 전통시장의 바가지 요금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맛도 되게 맛있습니다. 네,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개장 11개월 만에 약 270만 명이 시장을 방문했고 연말까지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가운데 다른 지역 방문객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예산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예당호 출렁다리와 수덕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군을 방문한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군과 백 대표가 함께 기획한 지역 축제도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올해 9월에 처음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25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역대 최다 관람객인 4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또 계속 아이디어 나오면 관련 사업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수시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과 금산 등 충남 지역 다른 지자체도 백 대표와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홍성 바비큐 축제의 경우 더본코리아에서 특수 제작한 화덕과 유명 유튜버의 바비큐존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축제 기간 3일 동안 홍성 구민의 5배 이상인 50만 명이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와 숙박업소가 매진되는 등 경제 효과는 약 3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주 읍성 주변 식당은 물론이고 홍성 군 내 대부분 식당의 매출이 2배 이상 올랐고 숙박업소의 경우 인근 덕산까지 만실되는 등 축제의 가시적 효과를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올해 전통시장과 축제를 통해 충남 곳곳에서 입증된 백종원 대표의 효과. 내년에는 예산에 방치된 공장 등 지역 내 숨겨진 자원을 발굴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대학동은 사법고시제도 폐지로 고시생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고시촌은 공실이 되고 주변 상가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이 같은 우려를 싹 걷어내고 창업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이곳에 벤처와 스타트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이곳은 창업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HCN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고시생만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던 관악구 대학동. 사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침체 우려에 휩싸였던 고시촌. 지금은 창업 열기가 대신합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육성 사업과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 등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대학동을 비롯한 관악 S밸리가 한층 매력적인 창업 후보지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관악구는 민간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해 500개 이상의 기업이 지역에 유입됐고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합니다. 직접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난해 관악 S밸리 소속 기업 한 곳이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두 곳의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이 배출된 점 또한 청신호입니다. 관악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만큼 더 많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온 이후의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S밸리가 단순히 꿈은 아닐 수 있겠다. 신림 창업밸리,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업 히어로, 민간이 조성한 창업 공간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대학동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동은 명실상부한 벤처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의 다음 과제는 팁스타운 유치. 다양한 민간 벤처 육성 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와 보육은 물론 연구개발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목표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을 다양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팁스타운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때 위기라 불렸던 대학동은 젊은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시촌이란 과거를 뒤로 하고 창업촌이란 미래를 향한 지역의 움직임이 속도를 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대구 서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회가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환경학 박사인 이동훈 의원이 맡았습니다. 특위는 대구시와 서구청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달서구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열린 어린이집 127곳을 지정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개방성과 참여성, 다양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80점 이상 얻은 어린이집에게 주어집니다. 열린 어린이집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때 배점을 주고 국공립 재위탁심사에서도 가산점을 줍니다. 달서구에는 총 233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절반이 넘는 55%가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서포터즈단이 최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구 행복지능 서포터즈는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50여 명의 봉사단원들로 구성됐으며 연말을 맞아 다양한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식품업체 대표가 만두와 된장, 영농법인 대표는 햅쌀로 만든 떡국떡, 건설업체 대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테마파크 입장권을 기증했으며 이 밖에도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1월 1일 새벽 중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서구는 와룡산 상리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달성군은 사문진 야외 공연장 등 9개 읍면에서 떡국 나눔과 풍물놀이 등으로 구성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달서구는 와룡산 제1헬기장에서 300명 입장 한정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남구는 해맞이 행사 대신 해너미 행사를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31일 열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대구 지역 새해 첫 일출 시간은 7시 36분입니다. 달성군이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을 출시했습니다. 최소 6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안전 확인 문자가 발송되는 서비스입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겨울방학 테마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내 손 안의 유물을, 고학년과는 대구 읍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진행합니다. 대구시가 주최한 거점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구 원곡의 마을 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달성 토성마을 협동조합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서구는 예산 집행률과 세수 오차 비율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의 1인 가구 중 중장년층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안심 서비스 앱처럼 다각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